갈구하고 우직하게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여정 그 자체가 가장 위대한 보상입니다. 세상은 그를 천재라 불렀습니다. 동시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오만한 독재자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검은 터틀넥과 청바지. 그가 손을 들어 올릴 때마다 세상의 질서는 새롭게 재편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가장 높았던 곳에서 가장 낮은 바닥으로 추락했던 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30살의 나이. 자신이 피땀 흘려 세운 회사에서 쫓겨난 남자.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내몰린 그 순간 그가 선택한 것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실패를 성공의 걸음으로 바꾸는 기적. 우리는 그것을 회복 탄력성이라 부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화려한 혁신가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넘어져 본 적 있는 모든 일을 위한 위로. 다시 일어서는 법을 잊어버린 당신을 위한 기록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아이폰이 아니라 바로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찬란하고도 처절했던 여정을 시작합니다. 985년의 실리콘밸리는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30살의 청년 스티브 잡스는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매킨토시는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을 추구했고 타협을 몰랐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고집에 지쳐갔고 이사회는 그를 버거워했습니다. 그가 직접 영입했던 존 스컬리와의 갈등은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운명의 이사회 날 잡스는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습니다. 표결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모든 권한을 박탈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 같은 회사가 그를 밀어냈습니다. 사무실은 폐쇄되었고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마주한 것은 끝없는 추락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영웅은 그렇게 한순간에 몰락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문지상에서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남자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그는 홀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실패라는 단어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추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든 말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은 깨졌지만 영혼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애플을 떠난 잡스에게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는 집안에 가구 하나 들여놓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한때는 실리콘밸리를 영영 떠날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쫓겨났다는 사실보다 창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그는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넥스트라는 새로운 회사였습니다. 실패의 상처는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깊게 기술의 본질을 고민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작은 그래픽 회사 하나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것이 훗날 애니메이션의 신화가 될 픽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무모한 도박을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를 팔던 사람이 예술을 한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잡스는 기술과 예술의 만남을 믿었습니다. 그는 픽사에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넥스트는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픽사 역시 매달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포기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돈은 바닥을 드러냈고 압박은 숨을 조여왔습니다. 그러나 잡스는 자신의 직관을 믿고 견뎠습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은 그에게 인내를 가르쳤습니다. 천재성 뒤에 숨겨진 끈기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만 내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견디며
세상을 읽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실패라는 비료가 그의 내면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픽사는 잡스에게 거대한 도박이자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컴퓨터로 영화를 만든다는 꿈을 꿨습니다. 동료들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10년을 견뎠습니다. 마침내 세상에 나온 토이 스토리의 기적 아이들의 장난감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는 그 경이로운 영상미에 압도되었습니다. 잡스는 비로소 단순한 경영자를 넘어섰습니다. 이야기의 힘이 기술보다 강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시기 그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인내하는 법과 믿어주는 법을 배운 셈입니다. 그는 예술가들과 소통하며 감수성을 익혔습니다. 딱딱한 기계에 영혼을 불어넣는 법을 알았습니다. 실패의 쓴맛이 그를 유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천재는 그렇게 거장의 면모를 갖춰갔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차가운 얼음판과 같았습니다. 넥스트는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잡스의 개인 재산은 거의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의 한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최고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술의 정점에 도달하려 계속 애썼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고집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집이 세상을 바꿀 초석이었습니다. 그는 밑바닥에서 자신의 철학을 정립했습니다. 단순함이 복잡함보다 어렵다는 진리였습니다. 비워낼수록 본질은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홀로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애플은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혁신은 사라졌고 적자는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파산까지 남은 시간은 단 91분이었습니다. 절박해진 애플은 결국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12년 만에 다시 밟은 회사의 입구. 그는 복수 대신 사랑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버렸던 곳을 구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넥스트의 기술이 애플의 새로운 심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복귀하자마자 수많은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오직 본질에만 집중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천재의 눈빛은 더욱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이전과 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다시 그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던 사과나무에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다시 돌아온 그가 처음 한 일은 비우기였습니다. 복잡한 제품 라인을 모두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오직 4개의 핵심 제품에만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위대한 선언을 준비했습니다. 싱크 디퍼런트, 즉 다르게 생각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세상을 바꾼 미친 자들에게 바치는 헌사였습니다. 그는 애플에 죽어있던 영혼을 깨웠습니다. 반항아와 부적응자들을 위한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나온 아이맥은 세상을 경악시켰습니다. 반투명한 푸른색의 컴퓨터는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기계가 아닌 감성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잡스는 기술의 인문학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는 경영자가 아닌 시대의 설계자였습니다. 추락했던 천재는 그렇게 신화가 되어갔습니다. 애플은 더 이상 망해가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마술사였습니다. 2001년 잡스는 또 한 번 사고를 쳤습니다. 그는 손바닥만한 흰색 기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주머니 속에 1000곡의 노래를 담으라고 말했습니다. 아이팟은 음악 산업의 판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기를 파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튠즈를 통해 음악을 사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불법 복제가 판치던 시대에 질서를 세웠습니다. 아티스트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킨 혁명이었습니다. 흰색 이어폰은 젊음과 혁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술과 예술의 교차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단순함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버튼을 없애고 휠을 돌리는 직관을 선물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열광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동 양식을 재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기기 하나가 거대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잡스의 상상력에는 한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7년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잡스는 검은 터틀넥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오늘 3가지 혁신 제품을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터치 컨트롤이 되는 와이드 스크린, 아이팟 혁명적인 휴대전화와 획기적인 인터넷 통신기. 사람들은 3가지 제품이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 하나의 기기, 아이폰이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다시 발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를 만지는 기적이었습니다. 키보드를 없애고 화면 자체를 만지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법 같은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화기가 아닌 신대륙이었습니다. 인류의 삶은 아이폰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를 바꿨습니다. 천재의 집착이 빚어낸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정점에서 그는 또 다른 적을 마주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난 차가운 병마였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 앞에서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죽음은 삶이 만든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 믿었습니다. 불필요한 모든 것을 걷어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도 이 일을 할 것인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는 주저없이 변화를 택했습니다. 그는 췌장암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가까울수록 그의 감각은 예리해졌습니다. 스탠퍼드 졸업식에서 그는 청춘들에게 외쳤습니다. 늘 갈구하고 우직하게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타인의 소음에 자신의 내면 목소리를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을 바꾸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남은 영혼을 다해 아이패드를 완성했습니다. 시간은 유한하며 타인의 삶을 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죽음조차 창조의 동력으로 삼은 거인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2011년 가을 사과나무의 한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는 위대한 선구자의 죽음에 눈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전자기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지고 깨져도 다시 일어서는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자신이 세운 곳에서 쫓겨난 비참함을 이겨낸 힘. 그것은 바로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용기였습니다. 인생의 점들은 반드시 연결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실패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공보다 성장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당신의 벽돌은 무엇이며 당신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가 보여준 회복 탄력성은 우리 모두의 안에 있습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문일 뿐입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이름은 영원한 별이 되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만 우리들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숨결이 우리 가슴에 닿습니다. 갈구하십시오. 그리고 우직하게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혁신입니다.